안녕하세요. 발표를 맡게 된 어문학부 16학번 김성광입니다. 저희 1조 6교시조는 자연 생태계 보존이라는 큰 틀 안에 야생 동식물의 보호 방법, 우리나라의 생태계의 현황과 보전 방안을 발표하겠습니다. 발표를 도와줄 PPT의 사회복지학부 20학번 심예림하고, 자료조사의 보건학부 19학번 권현성하고, 총괄의 기독교학부 18학번 이근혁하고가 있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야생 동식물 방법을 생각해 보셨나요? 멸종 위기에 대해서는요, 보존 방법에 대해서는요, 인간의 역할은 생각해 보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제대로 된 야생 동식물의 보호 방법을 발표하겠습니다. 법규의 정비.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려면 먼저 멸종위기 종의 서식지 보호 등을 규정한 국내 국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종의 보존을 위한 국제 기구의 예를 들면 자연과 자연 자원의 보존을 위한 국제연맹, 조류의 보호를 위한 국제회의, 세계 야생 동식물 기금 등이 있으며, 이들의 활동에 의해 야생 동식물 보호를 위한 많은 국제 조약들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야생 동식물의 보호를 위해 1992년에 자연환경보전법이 제정되었다. 2번 유전자은행 동식물원 수족관의 이용. 유전자은행은 멸종위기종의 정자나 종자, 조직을 보존하여 필요한 시기에 증식시키는 것으로서 통상 농작물의 종의 보존에 이용된다. 이곳은 멸종위기종을 확실하게 보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많은 종의 보관이 어렵고 관리 과정에서 사고나 실수로 손괴의 위험이 높으며, 보존종은 자연 상태의 야생종처럼 진화하여 유전적 다양성을 획득할 가능성이 낮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동식물원 및 수족관을 이용하면 멸종위기에 동식물을 한정된 장소에서 보존하여 이를 번식시켜 방사시킬 수 있으나, 이 방법도 고가의 비용이 요구되고 자가 교배 증식을 위해서는 최소 100에서 150개의 개체가 소요되는데, 동물원 측은 개체 수보다 다양한 종을 보유하려고 한다는 점 등이 단점이 있다. 따라서 야생 동식물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보존을 위해 일부 학자들은 생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 생태적 가치가 높은 종, 농업이나 기타 산업에 유용한 종들을 대상으로 최우선적으로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3. 독특한 생태계 보존. 이 방법은 개개의 종을 보호 대상으로 하여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멸종위기 종을 포함하고 있는 대표적인 생태계별로 보존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개별적인 종의 보호 방식으로는 현재 가속화되고 있는 서식지의 파괴에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고안된 것이다. 생태계 보존이란 통상 인간의 활동으로부터 격리된 곳에 보호구역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개별적인 종 관리보다 집단 관리이므로 보존 비용이 낮아지며 야생 동식물에 대한 연구 기회를 증진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야생 동식물 보존을 위해 세계 55개 국가에서 수백여 개의 대형 보존 지역을 설정하여 독특한 생태계를 보존하고 있으며, 국가공원이나 산림 및
넓은 들판 등도 이 목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4. 적정한 관리. 적정한 관리란 야생, 동식물종의 개체수를 적절히 관리해줌으로써 매년 수확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동식물종을 유지시키는 방법이다. 적정한 관리, 특히 야생 동물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려면 요구되는 서식지의 유형과 양을 파악해야 하고 천적, 병, 기생충, 섭식, 교미 등 우리짓기, 알품기 등 생활상과 개체군의 생태학적인 특성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수반되어야 한다. 적정한 관리에는 다음의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가로 1. 사냥 제어에 의한 개체군 조절. 이것은 사슴, 토끼, 참새 메추리, 오리 등 번식 속도가 빠른 동물에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수렵 시기에 번식 기간 중 수렵 금지 및 수렵 대상 종 제한, 수렵 지역 지정, 수렵 구역 내 1일 수렵 인수 제한, 수렵 종의 크기, 마리수, 성별의 지정 등의 방법이 있다. 2. 서식지의 개조 및 보호. 보호하고자 하는 종의 섭식 형태, 천적, 교미행위, 알품기 등 생태학적 지식이 충분히 알려진 종에 대해서는 서식지를 개조하거나 보호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다. 늪지나 물가에 서식하는 조류는 보호를 위해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데 이는 이들 조류의 생태적인 특성이 육상 동물들과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이들의 보호 방법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연못이나 늪지를 주기적으로 배수하여 연못이나 늪의 전이 과정을 지연시킨다. 천이 과정을 지연시킨다. 2. 늪지의 식생 일부를 제거하고 수로를 만들어 조류의 섭식 운동에 도움이 되도록 해준다. 3. 인공적인 연못이나 섬 또는 알 품는 장소를 제공해준다. 어류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이들의 생태학적 특성을 잘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어야 한다. 이들의 보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자연적이거나 인공적인 은신 및 서식처 제공, 적절한 산란처 제공, 희귀성 어종의 이동로 제공, 개체 수 확보를 위한 인공 부화로 시어 방류. 야생 동물학자들은 야생 조수를 생태적 천위 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은 4개로 구분하고 있다. 원예종, 천위가 완성된 단계의 생태계에 서식하는 종들로서 회색곰 같은 종류가 이에 속한다. 2. 후기 천위종, 천위의 후기 단계에 있는 생태계에서 서식하는 종들로 야생 칠면조 같은 종류가 여기에 속한다. 3. 중간 단계 천위종, 천위의 중간 단계에 있는 생태계에 서식하는 종들로서 큰뿔 사슴과 술록이 이에 속한다. 4. 초기 단계 천위종, 천위의 초기 단계에 있는 생태계에 서식하는 종들로서 산토끼와 메추리 같은 종이 여기에 속한다. 다음은 우리나라 생태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생태계 현황. 금수강산이라 불리던 우리나라는 수려한 자연 경관과 풍부한 동식물상을 자랑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지형상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고 세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지질학적으로 오래된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단위 면적당 종의 풍부도가 높은 편입니다. 이렇게 풍부한 우리나라의 자연은 가까운 조선시대만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거의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의 조상들은 초라한 초가집에서 살며 물질 생활은 보잘것없었으나 생태계 모든 식구가 함께 살고 있는 자연이란 거대한 집은 잘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연이 6.25 전쟁과 그 이후의 부분별한 벌채로 대부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실시하여 온 산림 녹화 덕분에 1980년대 후반까지 대부분의 산림이 녹화되는 개가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녹화에 성공한 기쁨도 잠시였고, 현재는 경제 성장과 더불어 시행된 각종 개발 행위와 환경 오염으로 인해 많은 산림과 자연 생태계가 다시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산림 면적은 633만 5천 633만 5천 HA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산림 현황을 보면 전 산림의 81.4%가 30년생 미만이고 1965년 이후 30년간 전체 산림 면적의 53.2%가 인위적으로 삭제한 것으로 육상 생태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림의 생태적 충실도는 매우 빈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숲이 제공하는 공익적 가치는 국립산림과학원의 발표에 의하면 2014년 기준으로 126조 원이며, 이는 국내 총 생산의 8.5%, 농림업 총 생산의 4배, 임업 총 생산의 65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최초로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평가하였던 1987년보다 약 7배, 2010년보다 15.4%가 증가한 것입니다. 산림의 공익적 평가는 수원 함양, 산림 정수, 토사 유출 방지, 토사 붕괴 방지, 온실가스 흡수, 대기질 개선, 산소 생산, 산림 휴양, 산림 치유, 생물 다양성 보전, 산림 경관, 열섬 완화 기능 등 12개의 분야에 대한 평가 결과로 항목별로는 토사 유출 방지 기능이 총 평가액의 14.4%를 차지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산림 휴양, 수원 함양, 산림 경관, 산소 생산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 산림이 매년 흡수하는 아황산가스와 이산화질소량은 각각 57,400톤과 28,100톤으로 발생량의 3.6%와 2.4%를 차지함으로써 대기 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도심 속 열섬 완화 기능은 1조 1천억 원으로 도시에서 녹지율이 1%만 증가하여도 온도가 0.145도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태계 파괴 요인: 도시화와 토지 이용 증대, 댐 건설로 인한 산림 면적 감소, 농공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평지림 감소, 관광지 및 위락지의 개발로 인한 산림 생태계 훼손, 골프장 건설, 대규모 간척 사업 등이 있습니다. 환경오염과 생태계. 환경오염과 생태계에는 대기오염과 산성비, 농약 사용 등이 있으며, 특히 산성비는 산성비가 식물체에 접촉하게 되면 황산, 질산 등이 식물의 잎을 부식시켜 녹색 식물의 엽록소 파괴, 이 파괴로 인해 잔가지가 죽게 되므로 식물병과 해충의 저항성이 저하됩니다. 또한 토양의 산성화, 식물의 생육 저하, 토양에 존재하는 중금속이 식물 뿌리에 흡수 또는 지하수로 침출되게 됩니다. 그리고 농약을 과다 사용하게 되면 해충뿐만 아니라 해충의 천적과 여러가지 이로운 곤충과 생물도 같이 사망하게 되며, 농약 성분이 함유된 곤충이나 동물을 먹는 새들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결국 생태계의 교란을 야기하게 됩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생태계의 보전 방안입니다.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하는 개발 계획의 추진. 인간의 생활과 문화 활동은 개발 과정이며 또한 생태계 파괴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발 과정에 있어서
생태계의 파괴를 전혀 없게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차선책으로는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개발 계획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연 생태계에 대한 정확하고도 충분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모든 개발 행위는 사전에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철저한 사후 관리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가령 산악 지역의 도로를 신설할 때에는 미리 생태계에 대한 충분한 사전 조사를 하여 희귀종과 감수종이 있는 지역은 피하고 부득이 관통할 경우에는 이식 계획을 세우며 생태계의 연속성과 동물의 이동로를 단절시키지 않기 위해 터널을 뚫어 도로 양변을 연결시키며 절토나 성토 시에는 지형을 충분히 고려하여 최소량의 절, 성토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댐의 건설 시 희귀성 어종의 보호를 위해 어도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독일에서는 모든 개발 행위에 있어서 환경 영향 평가와는 별도로 환경 보전 계획서와 경관 보전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환경 영향 평가를 해야 할 법정 의무가 없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개발 행위도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염 물질의 적절한 처리. 산간 지역이나 농촌 지역 등 자연 생태계 자원이 풍부한 지역에 입지한 공장이나 공해 배출 시설은 특히 배출되는 오염 물질을 철저히 처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근래의 도시 지역보다도 교외나 농촌 지역의 산업시설의 입지가 늘고 있습니다. 각종 제조 공장이나 농공단지 등이 이러한 예입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 깊게 오염 관리를 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공기가 깨끗한 지역에 대해서도 대기 오염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산악지역이나 국립공원 지역에서의 유의한 악화의 방지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는 깨끗한 지역도 원형대로 보존하자는 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선진국의 모범을 본받아 앞으로는 깨끗한 지역에 대해서도 오염을 규제해야 하며 또한 국립공원이나 관광 위락지역에 있는 숙박 및 위락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도 철저히 처리하여 오염을 막아야 합니다. 오염물의 처리시설이 없거나 미흡할 때는 아예 입지를 하지 못하게 사전에 막아야 할 것이며 기존의 업체 역시 처리시설을 철저히 보강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생태계 복원 및 보상식재. 우리가 아무리 보존에 노력을 기울인다 해도 현재와 같은 개발 행위가 계속된다면 생태계는 일방적으로 파괴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발 계획이 잘못 실시되어 생태계가 파괴 또는 교란이 된 지역은 지속적으로 최대한 복원해야 합니다. 또한 개발로 인해 생태계 파괴가 불가피한 경우 다른 대체 지역의 나무 및 기타 식생을 보상 식재하여 파괴된 생태계를 보상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도시지역이나 공장지역 또는 아파트, 주거지역 등에서도 좁은 공간이라도 가능한 한 활용하여 나무를 많이 심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야생생물의 서식지 보호, 번식 방사. 멸종위기 종이나 감소 추세에 있는 종들의 보존을 위해서는 서식지를 보호하고 피난처를 제공하도록 하며 번식을 증대시켜야 합니다.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이들을 일정한 장소에서 사육, 번식시켜 방사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러한 방법으로 멸종위기에 있었던 미국의 상징 동물인 대머리 독수리와 들소의 개체의 수를 증가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하려면 야생생물의 상태, 번식 습성, 질병 등에 관한 연구가 함께 수반되어야 합니다. 자연 생태계에 대한 조사 연구. 자연 생태계에 대한 현황 조사 및 연구 사업이 꾸준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이러한 조사 연구 사업이 굳건히 터전을 잡아서 논밭의 잡초 생태계까지 세밀히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연생태계 조사 사업에 있어서는 대학 교수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의 중고등학교 생물교사들이 적극 참여합니다. 자연생태계의 조사 방식과 절차는 일련의 양식으로 정리되어 있어서 생물교사 정도의 소양이 있는 사람이면 충분히 조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자연생태계 조사에 있어서 이러한 제도를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에 대한 연구가 끊임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연생태계에 관한 깊은 연구와 지식 없이는 자연생태계의 보존과 이용을 도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도시 및 근린공원 시설의 확충. 도시 및 근린공원의 시설을 확충하여 원시적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는 산이나 하천, 바다로 가는 행락객을 흡수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해마다 관광 위락 인구가 증가하여 많은 인파가 국립공원인 산, 하천, 바다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자연 파괴와 훼손이 가중될 소지가 높은데 도시공원이나 근린공원의 시설을 확충하면 이러한 인구들을 상당히 흡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도시에서 녹지와 공원 면적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신생도시는 개발 전에 충분한 녹지 공간을 확보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규제 및 감시 기능의 강화. 자연 생태계를 효율적으로 보존하려면 자연 훼손 행위에 대한 규제, 감시 기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규제와 감시를 위한 제도가 있지만 이를 보다 엄격히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며 한편으로는 생태계 보존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 및 안내 등이 필요합니다. 인원 제한. 국립공원을 비롯한 자연생태계 보존 지역은 반드시 안내자를 동반하여 단체로 탐방하도록 하며 지역적 생태 특성에 따라 입장객의 수를 제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생태계별 보존 지역 내에서의 체류 기간을 가능한 한 단축시키도록 하며 동식물의 채집도 학술적인 목적이라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하고 가급적 관찰, 사진 촬영, 스케치, 도감 대조 등으로 대체하도록 해야 합니다. 미국의 공원 관리를 보면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효율적이며 미국은 고산대 등 식생의 파손이 우려되는 곳은 하루 3명으로 입장을 제한하며 입장 전에 선서를 하는 등 산악별로 최대 수용 능력을 정하여 입장 인원을 통제하고 있으며 공원관리사무소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식 제고 및 환경교육.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해서는 시민의식이 고양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매스컴을 통하여 범국민적 계몽과 캠페인을 벌이며 자연보호 및 환경교육을 꾸준히 실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은 평상시에는 물론이고 관광 위락지역 내에서도 필수적으로 실시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해야 합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를 보면 일반 등산 행락객들에게 입장하기 전에 아래와 같은 준수사항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1. 하천 호수로부터는 적어도 30m 이상 떨어진 곳에 텐트를 쳐야 한다. 2. 배설은 호수나 계곡수로부터 45m 이상 떨어진 곳에 구덩이를 파서 흙으로 덮어야 합니다. 3. 세제 등 기타 오염물질을 직접 하천이나 호수에 유입시켜서는 안되고 적어도 30m 이상 떨어진 곳에 버리도록 합니다. 4. 돌을 쌓아서 방풍벽을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5. 쓰레기는 버리지 말고 봉투에 넣어 가지고 가야 하며 도착할 때보다는 떠날 때가 더 깨끗해야 합니다. 6. 보도 위로만 걸어야 하고 다른 곳에 발을 디뎌서는 안됩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수칙을 만들어 입장 전에 알려주어야 하며 이 외에도 고건에서의 고성방가, 확성기 사용, 계곡수에서의 목욕 등의 금지와 같은 세부적인 준수사항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협력입니다. 자연생태계 보전의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 차원에서 공동 보조를 취해야만 온전한 지구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이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망됩니다.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대표적 국제기관으로 국제자연보전연맹이 있습니다. 이 단체는 자연의 효율적 보전 및 관리를 목적으로 1948년 설립된 국제 민간 단체로서 멸종위기종의 보호, 생물권 보존지역, 국립공원 등 보존지역에 대한 보존 전략을 수립하여 세계 각국으로 하여금 이에 상응하는 국가별 보존 전략을 수립, 시행토록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유네스코, OECD 등 각종 협력기구와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구 등이 독자적인 환경 부서를 두고 지역 환경의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기구들의 노력으로 근래에 체결된 국제협약 및 조약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조류보호협약, 국제식물보호협약, 국제폭염규제협약, 수서조류 보호를 위한 습지조약, 세계문화, 자연유산 보호협약,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철새보호협약, 남극해양생물보호협약, 열대산 목재협약, 동남아 자연 및 자연자원 보호조약 등이 있습니다. 발표를 마치며 저희들이 아마 100년 남짓 이 지구를 살아가기에 지금처럼 살아도 별 문제는 없겠지만 앞으로의 미래 세대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죽을 때까지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죽을 때까지 큰 문제가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누리는 것을 다음 세대에게 주길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우리 각각이 개인의 사명감을 갖고 조금씩 양보하면 어떨까요? 당장은 손해 같겠지만 저희들의 삶을 항상 윤택할 수 있게 도와준 자연을 생각하면 자연과 미래 세대를 위한 작은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6교시 문제. 멸종 위기종인 사냥을 어떻게 적정한 관리를 하고 있을까요? 유튜브 DMZ 천연기념물을 지켜라 사냥보안관 24시. 2번 지리산 반달가슴곰 복원의 문제점을 살펴봅시다. 유튜브 Only One Earth 지리산 반달가슴곰 복원의 희망 샵 006.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